골목길에서 여성분이 옷이 벗겨진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젊은 여성분이 옷이 좀 벗겨져 있고 위아래가,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골목에서 사망해 있으니까 형사님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아무리 봐도 이 타인이 접근하는 적은 없는데 옷은 왜 벗겨 있을까? 이 추운 겨울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동사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법의학에서 체온과 관련된 사망 중에 저체온 사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온장애라고 부르는데, 저온장애란 건 저온 환경에서 대사가 활발하게 돼서 체열을 내지만 체온 조절 기능의 한계, 그러니까 밖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체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국소적으로 생기면, 국소적이란 거는 신체의 일부분만 생기면 동상이라고 하고, 이게 전신적으로 생기면 좀 불행하게 동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찍고 있는 날에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는 날이라, 이런 날에는 한 번쯤 경각심도 가지고 또 지식도 넓히고 이런 면에서 저체온, 저온장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동창이란 거는 기온이 한 4도에서 8도, 냉장고 온도가 되는 곳에서 손발에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오래 생기면 어떻게 되냐? 피부에 이제 이렇게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발적이 생기고, 그래서 가렵고 화끈화끈한 거, 이건 많이 겪어보셨을 거야. 이렇게 약간 뜨끈뜨끈하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화끈화끈한 거, 이런 걸 동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약간 간질간질하고 좀 붓고 이랬을 때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하게 녹이면 또 괜찮아지는 거. 이게 이제 동창인데 아마 신경이 안 쓰이지만, 문제는 이제 동상이에요. 동상은 얼었던 조직이 녹으면서 생기는 염증성 괴사성 변화입니다. 동상은 영아에서 많이 생깁니다. 영아에서. 일단 동상의 분류를 하자면, 이거 사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참 좋은데, 아마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드리면 유튜브 정책상 약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깜짝이야 막 이런 사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릴 수 없고 말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1도 동상은 홍반성 동상이라고 해서 피부가 창백해지고 무감각해져요. 그러다가 점점 뜨끈뜨끈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막 추운데 이렇게 노출되잖아요. 손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체온을 지켜야 되니까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혈관이 넓어지면 그만큼 피가 이 바깥의 체온과 노출이 되니까 금방 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피가 좀 들어오니까 하얘져요. 그러다가 이게 좀 오래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기서 혈관이 좁아지다가, 이게 너무 좁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적혈구가 피자 도우처럼 생겼는데 한 7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직경이. 근데 이게 못 통과될 정도면 어떻게 돼요? 그럼 피가 안 와. 그러면 이쪽 아랫부분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피가 안 오니까. 산소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혈관이 풀어져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게 딱 풀어져요. 그러면 피가 혈관 바깥으로 샙니다. 그러면서 뜨끈뜨끈해져요. 오히려 그래서 막 색깔이 처음에는 이렇게 추운데 노출되면 하얘지거든요. 아마 경험 있으시죠? 창백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로 심각해지면 여기가 뜨끈뜨끈하면서 색깔이 짙어져요. 이런 거를 1도 동상, 홍반성 동상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수포가 생겨요. 그러면서 몹시 아프게 되고 이제 흉터 같은 게 남는 걸 수포성 동상 2도라고 그러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3도가 되면 피가 혈관 밖으로 나오면서 이 조직이 괴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마 등산가들 발가락, 손가락 이렇게 막 푸르딩딩하면서 막 괴사되면서, 그래서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K2, 뭐 안나푸르나 이런 데 많이 다니는 분들 발가락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원래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잘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뭐 사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이제 이게 괴사성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잘라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동상은 어디에 호발되냐? 손가락이나 발가락, 말초에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이게 하얘진다. 그럼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죠. 군대에 계신 분들 막 정말 한파가 오고 그러면 귀끝, 코끝, 귓불이나 코끝에 이게 이제 껍질이 벗겨지고 그런데 이것도 동상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군대에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옛날엔 국군 아저씨라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우리 아들뻘들이 다 군인, 아들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군인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군대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동상이나 이런 게 걸리지 않도록 방한용품을 잘 공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본격적인 내용은 동사예요.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 뭐냐? 두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어느 날 여성분이 이제 친구들이랑 아주 즐겁게 회식을 했어요. 젊은 여성분이에요. 회사원인데 그 다음에 이제 택시를 내렸어요. 집까지 왔어요. 택시에서 내린 게 집에 들어가는 골목이 저기 좀 걸어가면 돼요. 근데 그날 오늘처럼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여성분이 약간 많이 취해서 내려갔고 택시 운전사가 보니까 잘 걸어가요. 이제 택시 기사님은 딱 떠났고 근데 다음날 골목길에서 이 여성분이 옷이 벗겨진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젊은 여성분이 옷이 좀 벗겨져 있고 위아래가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골목에서 사망해 있으니까 한쪽 부분에 근데 이제 이걸 딱 보자마자 아 동사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데 파라독시칼 언드레싱이라고 해서 못은 탈의 드레스가 옷을 뜻하잖아요. 옷을 입다는 뜻도 있는데 근데 패러독시칼 그러니까 모순적 이상한 언드레싱 탈의 옷을 벗는 거 이게 동사에서 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은 잊지 못할 사건인데요. 저희 부검 때 올라왔을 때 형사님이 되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막 소년 탐정 김전일 범인은 어떻게 발자국을 숨겼는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이 아무리 봐도 누군가 이 타인이 접근하는 적은 없는데 옷은 왜 벗겨 있을까? 이 추운 겨울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동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순 탈의, 이상 탈의라고 말씀드려갖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부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서 좀 해결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재작년인가요? 어떤 경찰에서 이제 만취자가 이제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취한 아저씨, 동네 아저씨인데 술을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집 앞에서 계단만 올라가면 현관문이 있는 집 아시죠? 느낌 오시죠? 그 계단 앞까지 데려다 주고 들어가세요 아저씨 한 다음에 경찰 간부들이 돌아갔는데 그 아저씨가 계단 위에서 다음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제가 부검을 하니까 이제 저체온사 즉 동사를 진단하고 저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추가적으로 어디서 들었냐면 이 경찰관 두 분한테 징계가 내려진 거예요. 이 아저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 안까지 안 데려줬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그때 제가 동사를 진단할 때도 형사님이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동사예요 하면서 동사가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제가 동사인데 동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사실은 저는 그 경찰관 분들이 아주 큰 잘못을 했나 이런 걱정도 많이 됐고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 징계받을 일인가? 근데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서 그 두 사건이 많이 생각났어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요즘 아파트는 주차장에 들어오면 집에 연락이 온대요. 최신 아파트는 그런데 안 사는구나. 저도 그런 옛날 아파트 살아갖고 그래서 이게 딱 주차장에 딱 열리고 들어오면 이제 집에 띵동하고 이제 차량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온대요. 그런데 사세요? 부럽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대기업 다니신 분이 남편이. 근데 이게 들어와서 들어오는구나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주차장에는 차가 들어왔대는데 그래서 아내분이 막 밑에서 찾으러 갔는데 안 보여서 어디 가고 전화했는데도 안 받고 막 찾다가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무래도 이상해갖고 뒤졌더니 어디 구석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대리
기사님이 차도 잘 세워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CCTV를 보니까 집에 들어오시다가 약간 많이 취하셔갖고 어디 남들이 안 보이는 구석에서 그냥 쓰러져 주무셨는데 그게 또 지하 주차이긴 한데 그날 너무 한파주의보라 돌아가신, 그래서 그때도 동사로 진단을 했던. 그래서 이런 추운 겨울이면 저희 법의학자들은 좀 걱정이 돼요. 다 술과 연관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좀 없도록 제가 수많은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럼 동사의 발생 조건이 뭐냐? 우선 기온입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동사하기는 당연히 쉽고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0도씨 이하로 내려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꼭 그렇진 않다. 무슨 말이냐? 이게 최저기온이 5도나 10도인 경우에도 때에 따라서는 사망, 특히 이제 대만 같은 데는 10도 이하인 경우에도 동사자가, 대만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기온이 낮을수록 많이 되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불수록, 추운 날씨인데 바람까지 분다면 당연히.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음주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저체온사에 사망할 확률이 확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 일단은 술을 많이 취하게 되면 보행이 좀 불가해지고 반사 기능이 저하되면서 잘 쓰러져서 의식이 저하돼서 자요. 거기다가 또 술을 먹으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이 확장되니까 어때요? 바람이 쌩쌩 부는데 혈관이 확장되면 금방 체온이 뺏겨버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잘 길거리 같은 데서 주무시게 되고 또 술 때문에 혈관이 확장된 상황에서 쌩쌩 바람이 불어서 사망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령, 특히 노령에다가 당뇨, 이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노인분들은 안타깝지만 체온 조절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아마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면 추위를 좀 잘 타시고 이불도 좀 두꺼운 소미불을 선호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 꼬맹이 애기 키우는 분들은 애기는 불덩이잖아요. 만지고 있어도 불덩이고, 이게 체온 조절이나 체온 발산이라든지 이런 게 연세가 드실수록 상대적으로 그 대사가 떨어지면서 좀 불리합니다. 거기다 당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당뇨 그 자체가 이 체온 조절에 영향을 끼치는 혈관의 좁아짐을 유발해요. 그럼으로써 좀 더 저체온에 좀 불리한 이런 것들이 되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이제 몸이 젖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어디 물에 빠졌다가 이런 거면 더 저체온이 잘 오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온, 그 다음에 이제 바람, 그 다음에 음주, 그 다음에 고령, 플러스 당뇨, 이런 것들이 저체온에 영향을 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공복이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등산 같은 거 가실 때 뭐 별거 아닌 산인 것 같지만 혹시나 몰라서 뭐 초코바라든지 이런 사탕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해 가신 분들은 아마 등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일 거야. 이게 체온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체온을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결정적으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코바라든지 아니면 포도당이 듬뿍 들어있는 뭐 사탕, 뭐 이런 것들, 과당 좋습니다. 콜라도 좋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체온을 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만약에 체온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거는 아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냥 한 번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체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체온이 몇 도 정도 됐죠? 중심 체온이 혹시 알고 계세요? 36도에서 37도 사이. 이게 개인차가 있어요. 사람마다 미묘하게 달라요. 꼬마애랑 노인분이랑 다르듯이 성인에서도 좀 달라요. 남자가 평균적으로 온도가 높을까요? 여자가 평균적으로 온도가 높을까요? 체질량이 비슷하다면 맞아요. 여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의 몸은 좀 더 이 뭐랄까 컨투어가 이 겉표면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뭔가 좀 부드럽죠. 곡선을 이루죠. 남자는 약간 직선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여성한테는 지방이 이걸 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체온 조절에 있어서 약간의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어요. 분명히. 물론 이제 이렇게 체격이 많이 뚱뚱하신 분들은 좀 더 체온이 좀 높긴 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비슷하다면 남녀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체온이 보통 36점 몇 도라고 하면 이게 체온이 35도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피로해지고 나른해지고 행동이 느려져요. 그러다가 한 31도에서 34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의식이 혼탁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4도 이하가 되면 졸려요. 왜 졸리냐? 뇌가 더 이상 각성을 못 하는 거야. 체온이 떨어졌다는 거 뭐예요? ATP를 못 만드는 거고, 그거 역시
몸 안에 당분, 글루코스가 떨어졌다는 건데 뇌는 우리 먹는 거에 50%의 당분을 써요. 근데 지금 당분이 없으니까 어때요? 네, 없으니까 뇌도 저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면 안 돼! 막 하면서 막 깨우잖아요. 근데 막 졸려! 막 이러면서 자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지 말라고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안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체가 완전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언제 사망하게 되냐? 30도 미만으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사망하게 돼요. 그러면 법의학자들은 어떤 경우에 사망 진단을 하게 되느냐? 일단 겉표면으로 봤을 때 시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팀은 다 아는데 시반이라는 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혈관에 피가 이렇게 고이면서 이렇게 피부에서 봤을 때 아래쪽, 그러니까 중력 방향 쪽으로 피부색이 변하는 걸 시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반이 돌아가신 분들은 다 생겨요. 이게 똑바로 누워 돌아가시면 등 쪽에 생기는 거고요. 앞으로 엎어져서 돌아가시면 앞쪽에 생기는데, 근데 이 색깔이 되게 검붉은 색인데 이 동사일 경우에는 산소를 많이 이용을 못 해갖고 색깔이 좀 밝은 핑크색을 띠게 돼요.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또 닭살,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부검을 하게 되면 왼심실, 좌심실의 피가 아주 빨간 선홍색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혈액 검사를 하면 중요한 게 이제 케톤이라는 게 글루코스를 다 쓰니까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케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운동 많이 한 분들은 케톤 얘기 잘 아시는데, 케톤이라는 게 몸에서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니 그 옷을 왜 벗을까? 다 벗는 건 아니고요. 동사로 돌아가신 분의 한 50% 정도는 뭐라도 벗습니다. 장갑이라도 벗고 양말이라도 벗고. 근데 이게 아주 홀딱 벗는 분들은 10% 미만인데 뭐라도 벗는데 왜 벗느냐?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부신이라는 데서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라고. 근데 이 에피네프린이 우리 뇌에, 어려운 얘기를 해서 싫어하시겠지만 시상하부라고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에 자극을 줘서 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더운 거 아니야? 해갖고 우리 뇌는 지금 찬바람이 쌩쌩 불고 나는 추워 죽겠는데, 그리고 졸려 죽겠는데, 의식을 잃어가는데 덥다라고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막 양말도 벗고 막 위에 노스페이스 막 이거 든든한 건데 이것도 벗고 이러면 사망합니다. 그러면은 동사로 사망한 사람은 고통이 좀 없나요? 근데 이게 되게 잠이 들어요. 그래서 춥다 아유 추워 그래갖고 막 이러는데 이제 체온이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마비가 되면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큰 고통은 없이, 특히 이제 술을 드시고 동사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자면서,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좀 너무 안타깝죠. 제가 아까 얘기한 모든 가족들이 계시고 그 가족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큰, 예상치 못하는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니까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죠. 고통이 있다기보다는. 유병헌 씨라고, 유병헌 씨도 샘모그룹에, 이분도 이제 경찰이 이제 추적을 받게 되고 도주를 했다가 어디 야산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부패돼 갖고 사망 원인을 적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다만 보면 이분이 당뇨였다가, 그리고 그날이 10도 이하의 추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노인이시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현장에 부패됐지만 상황을 보면 웃옷과 바지를 내렸어요. 이걸 보면 이거는 모순탈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부패가 너무 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케톤체라든지 몸 안에 글루코스, 즉 당, 포도당 이런 것들을 제지를 못했는데, 근데 아마도 제 추측에는 저체온사로 사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탈의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이 추운 겨울날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자. 두 번째, 술을 드시지 말자. 이런 추운 날에는 술을 드셨으면 일찍, 너무 취하기 전에 귀가하자. 세 번째, 혹시 노인이나 지병, 당뇨병이나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런 추운 날에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따뜻하게 보온을 하면서 잘 지내시자. 이 세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동사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